안녕하세요. 부버시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 그 황선홍호가 그 아시안 게임 평가전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요아힘 레브 감독과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한꺼번에 만났던 정우영 선수가 이제 대표팀 명단에선 제외되고 아시안 게임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정우영 선수는 사실 한동안은 대표팀 명단에 있었었잖아요. 네, 계속 있었죠. 3월 A매치까지 뽑혔고 카타르 월드컵도 나갔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명단으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디나모 드레스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이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재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24세 이하 선수들을 A대표팀에 들어갈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잘 뽑았다고 보고요. 이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사실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1년이 연기가 돼서 그 아시안게임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3세 이하 선수가 출전을 하지만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해당 연령이 한 살씩 올라갔죠. 그래서 24세 이하 선수가 나가게 됐고, 그래서 24세 이하 대표팀이 구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포항의 고영준이나 대구의 고재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또 연령별 대표팀 경험도 있고, 또 이을용 감독의 아들 이태석 또 수비수에서 뽑혀 있었고요. 또 사실 눈에 제일 들어오는 부분은 양현준, 강원의 양현준 선수라든지 또 전북의 송민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사실 송민규, 정우영, 그리고 엄원상도 또 있고 또 양현준, 이런 선수들은 A 대표팀에도 충분히 뽑힐 선수들이거든요. 조용욱 선수까지 그렇죠. 조용욱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A 대표팀에도 발탁이 충분히 될 선수들, 그 해당 연령의 좀 탑급인 선수들이 이번에 다 아시안게임 훈련을 위해서 뽑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알차게 잘 구성이 됐다고 좀 여겨집니다.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결국은 정우영하고 송민규 두 이제 카타르 월드컵까지도 참가했던 선수들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으로 오게 된 건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황선 감독에게 이 두 선수는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날 때까지 A 대표팀 안 뽑겠다. 아시안 게임 준비에 집중을 하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게 반복이 되고 사실 문제로 또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A 대표팀이 최상위에 있고 그 밑에 우리가 그 연령별 대표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 대표팀은 마음만 먹으면은 15세, 16세 선수도 사실 뽑아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연령별로 또 중요한 대표팀들이 다 있고 또 그 해당 연령의 중요한 대회들이 다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도 있고 또 20세 월드컵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만 생각해서 그 어린 선수들을 막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연령의 선수가 뽑을 그 자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차질이 발생하고 그 해당 연령의 그 국제대회 성과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수를 선발을 할 때는, 특히 일정이 겹치거나 할 때는 서로 간에 선수를 어떻게 뽑을지를 교통정리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A 대표팀에 빠지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들어온 것은, 또 송민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게임이 9월에 열리기 때문에 대회 집중 준비를 할 수 있게 이 선수들은 아예 당분간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그 A 대표팀이 아닌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분류를 해놓겠다 우리가.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이제 그 경기력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A 대표팀으로 뽑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 외에 또 양현준이나 엄원상 선수 같이 그런 A 대표팀에 충분히 선발될 수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도 한국이 그 유럽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많이 밑으로 보내주는 편이긴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이게 메달 따면은 병역의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 병역 혜택만이 아니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FC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대표팀의 성과가 리그 흥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또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개 국제대회는 동급인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성적이 좋아야 돼요. 심지어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도 4강까지 올라가니까 또 막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준우승했을 때 그때 얼마나 핫했어요. 그때 막 야외 그 단체 응원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아시안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리고 해당 출전 선수들은 다 병역 혜택을 받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2018년에 손흥민, 황의조 선수가 그때 와일드카드로 출전 안 했으면은 아마 그 시즌 끝나고 상무 입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토트넘에서 득점왕하는 것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하는 거 못 봤죠. 예. 그런 게 없고 또 뭐 황의조 선수 최근에 조금 뭐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올림픽 코스로 또 이적을 하고 그런 본인이 또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게 다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도 없었죠. 그렇죠. 김민재 선수 또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나폴리까지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건 지금 당장도 그거 이번에 금메달 못하면은 이강인 선수 같은 여파를 좀 네, 물론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적할 때 항상 군 문제가 걸렸잖아요. 한국 선수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은 이유도 그 아시안 게임 보내줘서 그렇죠. 그 약간 조금 그런 차원에서 재계약을 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도 그런 한국만의 그 사정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A대표팀에 뽑을 선수들을 황성훈 감독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은 솔직히 매우 부진했던 시즌입니다. 일단 뭐 출전 시간이 641분으로요. 프라이브로크 선수들 중에서 16번째로 출전을 한 건데요. 지난 시즌은 그러니까 주전후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은 도안리츠가 일단 뭐 팀에 가세한 것도 있고 그레고리치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공격신의 뎁스가 풍부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피체레까지 3명이나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밀리게 됐고 그래도 전반기에는 조금 중용을 받았는데 전반기 때는 그래도 출전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 그 위에 잘려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10라운드 이전에는. 그리고 또 이제 10라운드 이후로 보더라도 코피체레가 부상이었을 때 이제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조금 조급해하면서 플레이가 좀 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후반기 와서는 코피체레가 아예 그냥 완전히 십자인드 파열로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나오지 못했는데도 갈수록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주전 자리에서 완벽히 뭐 밀린 거고 뭐 제가 교통 정리가 됐다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프라이브로크에서 경기 수가 좋았다면은 그렇죠. 출전을 잘했고 뭐 골도 기록하고 했다면은 크리스만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양보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강인, 오영규, 홍현석이 바로 그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꾸준히 계속 뛰었기 때문에 또 잘했고 그래서 당연히 뽑는 거고 소속팀에서 못하면은 안 뽑는 거거든요. 그 3월 A매치 때 김태환 선수가 주전 오른쪽 풀백으로 2경기를 다 뛰었는데 최근에 경기를 못 뛰고 부진하고 있으니까 선발에서 제외하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지표가 훅 떨어졌어요. 완전히 절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출전 시간만 해도. 왼쪽이 지난 시즌이고 오른쪽이 이번 시즌인 건데요. 출전 시간도 뭐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비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다 떨어진 데다가 심지어 원래 그러니까 뭐 태클이라던가 아니면 볼 경합이라던가 시도 횟수가 적으면 성공률은 올라가거든요.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률이 내려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공률마저도 이번 시즌이 도리어 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정우영 선수는 수비를 꼭 봐야 돼요. 이 선수의 강점으로 불리던 게 원래는 헌신적인 플레이, 그렇죠. 수비적인 압박 이런 거였거든요. 열심히 뛰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떨어진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패스 관련된 지표는 지난 시즌보다 질적인 부분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패스 성공률이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도 10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키면서 30%의 크로스 성공률이만 매우 높은 건데 문제는 질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뭐 전진 패스 비율이 지난 시즌은 29%였는데 이번 시즌은 20.5%. 이거는 안정적인 백패스나 횡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했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도 3분의 1 토막이 났죠. 시도 횟수가. 전진 패스를 또 공격수라서 전진 패스도 많이 해야 되고 크로스 횟수도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경기 자체를 뛰는 횟수가 또 적어지니까 또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 횟수도 적어지는 거 이게 좀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24회에서 6회로 이거는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슈팅 관련된 지표도 너무 심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 지난 시즌은 42회를 시도를 했는데 이번 시즌은 9회로 자신감도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5골을 넣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번 시즌은 1골이고 그리고 파울을 얻어내는 것도 줄어들었고 도리어 파울 숫자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데 파울 숫자는 도리어 늘어났어요. 네,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이게 네. 경기를 뛰는데 그 경기 분위기 호흡이 안 터지고 그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본인이 파울로 이게 끊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네.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프라이브에서 좋게 잘 시즌을 보내고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올여름에 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변화를 네. 필요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좀 그런 말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만약에 도안 리치라던가 살라리라던가 이런 경쟁 선수들이 이적을 한다면은 그럼 뭐 다시 한번 그렇죠. 남아서 기회를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왜냐면 어쨌건 본인한테 익숙한 환경이고 슈타이 감독도 원래는 정우영 선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용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선수들이 남는다면은 저는 그럼 정우영 선수가 이적 같은 것들을 모색하는 그렇죠. 것도 안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브루크 처음 갔을 때 못 나왔었잖아요. 그때 후반기 때 바이에른 2군으로 임대 가가지고 잘했죠. 예, 거기서 엄청 잘하면서 바이에른 2군이 그때 3부 리그에 있었는데 우승을 그것도 15위에 있던 팀이 정우영을 반 시즌 임대로 하고서는 우승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도 모색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우영 선수의 히트맵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냥 공격 쪽은 다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맵도 어디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쫙 퍼져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어떻게 명확하게 역할을 못 부여받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안 좋은 상황들이 다 꼬이지 않았나. 그나마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나왔을 때가 2골 2도움으로 5경기에서 그것도 예 그때는 좋은 모습을 이게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의 원래 포지션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일선 공격을 중요하죠. 또 주목할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요. 네, 이태석, 고영준, 고재현, 양현준, 엄원상 선수도 있고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었던 그 천성훈 선수 인천에서 지금 뛰고 있죠.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이번에 좀 주목할 선수들 그리고 예. 박규현 선수가 이번에 또 이름을 올린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판다컵에서의 예, 그렇죠. 추억이 있는 선수인데요. 일단 뭐 양현순 선수는 정말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엄원상 선수는 사실 A 대표팀급 선수잖아요. 네. 예. 다 A 대표팀에도 뽑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요 연령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다만 근데 확실히 저희가 성인 대표팀 얘기했을 때도 그런데 좀 포지션들이 겹쳐 있어요. 네, 좀 비슷한 위치의 선수들이 예. 많죠. 그게 좀 나중에 황성훈 감독이 선수를 최종 명단을 뽑을 때 좀 고민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박규현 선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뭐 울산에서 뛰다가 이제 브레멘으로 이적을 그렇죠. 했었죠. 예, 그래서 브레멘 2군에서 있다가 원래 거가 처음엔 임대로 데려왔는데 완전 영입을 성사를 시켰고요. 사실 그런데 브레멘 2군에서 별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방송 같은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박규현 선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브레멘 팬이기도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조금 대답을 회피를 했어요.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이랬는데, 왜냐면은 활약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괜히 얘기하는 게 좀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에 디나모 드레스덴, 그 3부 리그 팀인데, 이 팀이 원래 구동독지 시대 때 최고 명문 구단이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예,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실제 그 이번 시즌에 일단 뭐 데뷔전부터 선발 출전해가지고 그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다가 다시 이제 주전으로 나왔었는데 또 이제 컨디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가 다시 또 기회를 나왔을 때 또 부상당해가지고 약간 그 부상이 발목을 많이 잡으면서 25라운드까지는 중용되지 못하다가 26, 27라운드 교체 출전된 이후 28라운드부터는 나올 수 있으면 전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9경기 연속. 그러니까 왜냐면은 29라운드 바이로이트전은 연령대별 대표팀에 차출돼가지고 그 경기에 뛰지 못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아프리켄하고의 경기에서는 옐로우 누적 징계로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만 있으면 무조건 주전으로 나왔고 사실 디나모 드레스덴이 거의 승격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승격할 수 있는 그 순위하고의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 그 메펜하고의 경기에서 1대4로 대패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6위로 승격에 실패를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기에 굉장히 경기를 잘 뛰어서 그런 부분이 황성훈 감독이 또 좋게 본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박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제가 독일 쪽에는 좀 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헬스 중독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헬스 막 시간만 나면 헬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올바른 생활을 하는 선수. 그래서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실제 그 독일에서 그 디나모 드레스덴에서 임대로 뛰면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상대 선수들이 유니폼을 잡아 끌었는데도 그 질질 끌고 가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박규현 선수가 브레멘 2군에서 뛰었을 때 단점은 그거였어요. 이 선수가 하나의 포지션에 조금 딱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센터백도 뛰고 그렇죠. 왼쪽풀백도 뛰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뛰고 하다 보니까 포지셔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너무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데?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디나모 드레스덴 가가지고 왼쪽 풀 빼고 고정적으로 뛰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오버래핑을 계속 하고 하면서 확실히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수비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일단 16경기 중에 14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뭐 경기당 출전 시간이 68분. 이것도 2경기 교체 출전한 게 만약에 없었으면 더 늘어났을 거고요. 그렇죠. 클리어링이 왼쪽 풀백인데 1.5회면은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슈팅 차단 0.4회에 이제 가로채기 경기당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게 태클 성공과 볼 경합 승리입니다. 태클 성공률도 70.5%로 굉장히 높은데 태클 성공 횟수도 경기당 1.9회, 2회예요, 2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거의 리그 최상위권의 수치인 거거든요. 양도 많고 질도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볼 경합 승리도 경기당 5.6회, 상당히 높은 거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풀백 치고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백도 뛰고 이랬던 거였는데 그것 치고는 공중볼 그 승리 횟수도 0.9회에 성공률도 53.6%면은 다소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이드 쪽에 위치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센터백으로 뛰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많은 경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데이터만 한번 놓고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또 사이드 쪽 위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공중볼로 경험을 하는 횟수가 또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굉장히 좀 아리송한 수치인 것 같아요. 공중볼 경합 횟수 자체는 뭐 풀백이니까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승률은 더 높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풀백 치고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죠. 상대 측면 공격수와의 그 대결에서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물론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여전히 포지셔닝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전진 패스 비율 자체는 매우 높아요. 39.4%면은 정말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근데 패스 성공률, 물론 뭐 풀백이니까 79.1%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풀백인데 크로스 시도 횟수가 경기당 하나가 안 돼요. 16경기인데 13회인 거니까 크로스 성공도 딱 한 번밖에 못했고요. 왼쪽 풀백으로서 그 좋은 활약을 하기에는 좀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은. 그러니까 킥 능력이 조금 발전할 그렇죠.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공격 관련해서도 확실히 공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더 현재까지는 수비형 풀백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파울도 그냥 막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경기당 2개에 가까운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옐로 카드도 5장을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도 했었고 퇴장도 이미 한 번 당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련미가 쌓일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왼쪽 풀백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뛰니까 센터백 출신이고 하니까 좀 그런 분에서 좀 아직 이해도가 부족해서 미숙한 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어쨌건 성인 대표팀에 뽑힌 것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 안 뽑힌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강인, 오영규, 그리고 홍현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뽑히진 않았지만 정상빈 선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 이번에 6월 중국과의 평가전은 28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안 게임 본선 멤버 엔트리는 20명이에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만 25세 이상 선수 와일드카드 3명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24세 이하 선수는 17명만 선발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28명 중에 11명은 탈락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기준으로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 그 11명만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 말씀하신 대로 오영규, 이강인, 홍현석, 또 정상빈, 김주성 이런 선수들이 다 그 아시안 게임을 출전할 수 있는 1999년 이후 예. 출생 선수들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지수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이 선수도 올라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8명 중에서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 줄어드는 거죠. 거의 반토막 이상 반토막 한 10명 정도만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그 치열한, 그래서 이번 6월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 오영규 선수나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필이에요. 네, 이미.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시안 게임 올림픽의 선수를 뽑을 때는 미필 선수 위주로 뽑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메달을 땀으로써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나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군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걸림돌은 없지만, 우리가 메달을 따려면 그래도 최정예 멤버를 구성을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오영규 선수나 김주성 선수 이미 전역을 했지만 출전할 수 있는 해당 연령이고, 그래서 만약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노린다면은 이 선수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네. 또 뭐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가 도쿄 올림픽 때도 그 황의조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죠. 와일드카드로 도쿄 올림픽을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것을 예로 볼 때 충분히 이런 군필 선수지만 해당 연령이 된다 하면은 충분히 금메달 획득을 위해서 선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 같은 경우는 뎁스가 약하니까 더 그렇죠. 와일드 카드도 그렇고 이미 군필이어도 뽑힐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는 그렇죠. 거죠. 거기다가 오영규 선수도 확실히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 확실한 원톱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셀틱과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후보군은 누가 될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98년 이전 출생 선수들을 찾아야 되는데 98년 이전 선수들 중에서 아직 미필인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그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최근에 런던 올림픽부터 해서 2012년 런던 올림픽, 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다 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선수들이 이 해당 선수들이 거의 6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와일드카드로 뽑을 선수는 사실 A 대표팀에 뽑힐 선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다 군필이 돼 있어요. 군필 혹은 병역 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 솎아내고 보면은 한 백승호 선수, 서령호 선수 정도가 그 미필이기 때문에 그 올해 시즌이 끝나면은 김천 산무 입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됐죠. 네, 합격도 돼 있고요. 그래서 시즌 끝나면은 군 입대를 해서 김천 상무에서 그 선수 생활하면서 군 생활을 대신 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선수를 굉장히 미드필더와 수비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가 되면 그 김천 상무 입대는 취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메달을 못 따고 실패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그냥 예정했던 대로 군 입대하면 돼요. 어차피 군대를 기피하거나 이러려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황인범 선수 그 당시에 경찰청 소속이었거든요. 네. 그 금메달 따서 귀국하고 바로 이제 제대를 했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K리그에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직 미필 선수들 위주로 좀 찾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확실히 K리그도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는 그래도 최대한 늦게 미루다가 이제 군대를 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예 미리 가서 해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이제 제도적으로도 현재 K리그 1, 2에서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있지만 그게 김천 상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린 선수들이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규정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 뭐 김주성 선수가 그런 케이스로 일찍 갔다 온 그리고 케이스고. 뭐 조규성 선수도 그렇죠. 그렇고, 김주성 선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또 선수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빨리 군을 해결을 하면은 내가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갖고. 특히 오영규 선수가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20대 중반, 25세 전후로 많이들 늦어도
그 시기 때는 입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 뭐랄까 유럽 진출을 할 때 있어서 항상 진출하고 나서도 군 문제가 걸리는 그럼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외국에 나가버리면 이제 군대를 가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미루고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냥 차라리 어차피 어릴 때는 주전후 뛰기 힘들잖아요. 외국 나가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20살 됐을 때 군대를 그렇죠. 그냥 딱 네. 가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그럼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요. 네, 일찍 병역 해결을 함으로써 뭐 이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을 땀으로써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그 대상자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일찍 20살, 21살 때 입대를 해서 일찌감치 또 요즘 병역도 군생활 기간 짧잖아요. 예, 1년 6개월. 네,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얼른 갔다가 오면은 그래봤자 내가 나이가 23살, 24살이기 때문에 뭐 유럽을 그때 도전을 하던 뭐 다른 리그를 도전하든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가 뭐 군입대한다고 경기를 못 뛰는 것도 아니고 김천상무에서 프로 경기를 꾸준히 뛰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네. 현상인 것 같아요. 아예 유스로 뭐 미리 차출돼서 가는 거 아닌 이상에는 어차피 외국인 선수라는 거는 즉전력을 영입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성기는 결국 그래도 기본적으로 23세에서 24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8세 정도까지로 보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전성기에 들어서기 이전에 딱 그때 보여주면서 가가지고 전성기 맞이하는 게 그렇죠.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나. 안 그래도 요즘 그 군대 형평성 문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스포츠 관련한 이 특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럼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이제 포인트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아시안 게임 대표팀 관련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